대해서는 수사기밀상 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안 하시는 그런 보안 감각이 뛰어나신 것 같은데 그런 철저한 보안 감각으로 그러면 체포를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빨리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경원 재판이나 빨리 하라고 스스로도 얘기하세요. 나경원 재판이 제일 오래 끌었어요. 내란죄에 대해서 사형 선고가 내리는 것은 법원에서 형사재판에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왜 안 하냐고 윤석열 씨 서운하게 그런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숙의 피의자는 어차피 정치 인생 끝났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평생 못 나올지 몰라요.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거예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공소장님 짧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속보로 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유효기간 연장 이렇게 돼 있는데 1차 때 발부받은 영장과 내용은 동일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밀상 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지금 아니 이거는 이미 이제 아까 영장 발부되기 전에는 뭐 엠바고성으로 그렇게 발언할 수 있는데 이미 이제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곧 드러나요. 근데 왜 여기서 말을 못합니까? 네, 제가 뭐 우리 수사진하고도 상의하고 왔는데 지금 그런 기간 또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집행의 성공을 위해서도 지금 당분간은 좀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곧바로 나올 거예요. 이게 뭐 일주일짜리다, 2주일짜리다, 3주일짜리다, 한 달짜리다 나올 건데 영장 집행과 관련돼서 그런 방침을 말씀드리는 건 굳이 여기서 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그런 보안 감각이 뛰어나신 것 같은데 그런 철저한 보안 감각으로 그러면 체포를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영장이 언제 나올까? 계속 자다 일어나서 뉴스 보고 기사 검색하고 또 체포하러 한남동 관저에 갔을 때 언제 영장 집행을 할까? 하다가 다시 실패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뒷말도 무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는 하시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억양 톤으로 봐서 그냥 행정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공수처가 하려고 했는데 경호처에서 세게 나와서 우리 못했습니다. 국민들께 사과합니다. 사과의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진정한 사과는요. 하루빨리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신속하게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빨리 영장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각오, 다짐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들 그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정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똑바로 하세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지금 국민의힘 어제 관저에 체포영장 저지하러 간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위헌 정당 제도는 헌법적 가치 질서를 제거하거나 침해할 목적으로 조직되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소송 절차에 따라서 해산하는 것입니다. 안 하고 본인들은 되돌아볼 생각은 안 하시고 동료 의원을 갖다 이렇게 허위 사실로 모독하고 폄훼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는 법사위 아닙니까? 동료 법사위원님들을 사진들까지 해갖고 인간 방패라고 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는 송석준 의원께서 사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을 왜곡했다고 그러는데 얼굴을 다르게 찍었습니까? 송석준 의원님 사실을 왜곡했다는데 여기 있는 법사위 의원이나 국민의 의원들 사진을 다른 사람 걸 썼습니까? 저기에 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저기에 있는 의원들의 사진을 잘못 모자이크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은 팩트는 맞잖아요. 자, 그래서 정치적 도의를 도배성원 말씀하시는데 정치적 도의를 말씀하시면 여기 가시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자, 저기 가서 사진을 찍혀놓고 왜 이것을 가지고 박은정 의원이 질문하냐라고 억울하게 목맨 말씀하지 마시고 안 가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저기 있는 사진을 박은정 의원이 조작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을 왜곡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 가시면 빌미를 안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는 어차피 정치 인생 끝났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면 평생 못 나올지 몰라요. 그런 분 생각해서 법을 더 위반해서 더 어려움에 처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행동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가지 마세요. 안 가시면 박은정 의원이 저런 사진을 띄우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 안에 내란죄를 뺐느냐, 내란죄를 적용해서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에 처하지 라는 듯한 인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쭉 하세요. 일관성 있게. 그리고 내란 수개를 법의 영장을 갖고 가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가가지고 반대를 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내란 동조, 내란 공범 그런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받을 빌미를 안 주시면 돼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하는 것이에요.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거예요. 선고를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거예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따라서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피소추자는 지금 내란숙의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제가 거기 가서 앉아있지만 저는 민주당을 대표해서 앉아있지 않습니다. 국회를 대표해서 앉아있습니다. 그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거기서 열심히 신속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빨리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경원 재판이나 빨리 하라고 스스로도 얘기하세요. 나경원 재판이 제일 오래 끌었어요. 헌재에서 내란숙의 피해자 윤석열을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판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여부의 중대성을 가지고 윤석열을 파면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결하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 형량을 판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참으로 비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본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따지는 것도 버거울 텐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내란죄를 뺐느냐, 내란죄를 포함시켜라 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제가 추측컨 때는 아마 사형 선고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해서 사형 선고가 내리는 것은 법원에서 형사재판에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왜 안 하냐고 윤석열 씨 서운하게 그런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방화범이 불을 저질렀습니다.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또 불을 지르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12월 3일 날 불을 질렀는데 나를 잡아가지 않으면 또 불을 지르겠다. 그러면 그 방화범에 대해서는 일단 파면 조치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불 질렀는데 또 지를 거야. 그러면 일단 회사에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격리해야 됩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파면, 탄핵 인용입니다. 근데 그 방화죄에 대해서 징역 10년이냐, 15년이냐,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는 그것은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방화범이 계속 불 지르라고 형사재판을 하면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방화범을 그냥 불 지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책임 회피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느 회사 금고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3일 날 12억 3천만 원을 횡령했는데 빼돌렸는데 그 자리에 두면 또 빼돌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빨리 격리부장, 금고지기직을 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회사가 안전합니다.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하루속히 파면해야 되는 이유는 이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을 국가 구하는데 필요한 조치다라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시는데 제가 굳이 이것을 말하지 않고 8년 전 권성동 의원이 어떻게 말했는지 권성동의 말을 권성동의 말로 탄핵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탄핵 법정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 그리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느냐 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뇌물수수죄가 되는지 강요죄가 되는지 직권남용죄가 되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에 있어서 관심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물죄, 강요죄 등은 논하지 않고 헌법 위배사항만 담겠다. 범죄 성립 유무는 탄핵 심판 아닌 형사재판의 대상이다. 공소장 변경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대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 없고 마치 검찰의 공소장처럼 뭐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강요죄에 해당한다.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소송 일종이거든요. 예. 그래서 유무죄는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야 되는 문제고 탄핵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만을 판단하면 됩니다. 예. 8년 전 권성동 소추위원께서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 등을 헌법 위헌 여부로 판단한다라는 것처럼 저도 8년 전에 권성동 소추위원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죄 빼면 혹시 윤석열이 탄핵 안 되는 거 아니야? 파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돌아와서 우리한테 보복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란죄 부분을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할 것이고 위헌성 여부 가지고도 충분히 윤석열 씨는 파면이 100%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Don't worry, be happy 하시기 바라고요. 공 소장님. 네. 이 사진 보신 적 있죠? 한남동 관저 앞에서 눈보라를 맞으면서 앉아있는 우리 2030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공수처보다 더 오래 한남동 관저를 지키고 있다 하는 사실 명심하시고 2차 때는 1차 실패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알겠습니다.